네, 첨단 위성 영상 분석 1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론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특히 오늘 수업에서 기말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많지 않고 그 임계치 설정하는 그레이 스래시 홀드, 오츠 함수 그 부분 외에는 아마 직접적으로 기말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빼고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오늘 수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론적인 건 다 배웠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기말 프로젝트를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한 2주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말 프로젝트 관련 질의응답인데요. 첫 번째는 그 2-1번 문제입니다. 건물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오라고 제가 문제를 냈는데요. 아래가 문제 일부인데 이 부분을 매트랩 코드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그냥 글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쓰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매트랩 코딩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 어떻게 하면은 건물을 추출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말 그대로 생각해서 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글로 쓰면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다른 의견인데, 기본 프로젝트 감이 잡힌다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 감이 아직도 좀 잡히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이 좀 어렵다는 의견을 가졌는데, 1번은 어느 정도 해결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응용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근데, 어, 관련 응용 문제를 만드는 게 좀 쉽지 않아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저한테 퀴즈 답변의 질문을 해줘도 좋고요. 아니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질의응답, LMS의 질의응답 세션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도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줘야 제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가 파악이 돼서 그에 대한 뭐 답변이나 뭐 응용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나 그런 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제일 좋은 거는 뭐 본인이 어떤 특정 뭐 예를 들어 뭐 2-2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내 코드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써주면 저나 아니면은 그걸 본 다른 학생들이 그에 맞는 답변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번을 해결했다는 얘기는 2번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번이랑 2번이랑 제가 봤을 때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2번은 그냥 문제가 좀 다양한 것뿐이지. 그래서 1번을 해결했다고 했으니까 비슷하게 조금 다 이렇게 고민을 해봐서 2번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안 되는 부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의 절반은 어떤 임계치 처리 부분이에요. 스레스홀드 혹은 스레스 홀딩이라고 하는 어떤 임계치라는 부분을 이제 배울 거고, 이 임계치라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이 값보다 크면은 뭐 하얀색, 작으면은 검은색 이런 식으로 하얀색과 검은색의 이진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처리를 할 때 필요한 게 이제 임계치라는 어떤 밝기값 기준이 되겠고요. 그런 밝기값 기준을 직접 어떤 그 히스토그램이나 영상을 보고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영상을 통계적인 특성을 자동으로 파악을 해서 임계치를 자동으로 선정해주는 기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오수라는 기법을 바탕으로 적절한 임계치를 선정하는 부분을 배울 거고, 그리고 임계치가 한 개가 아닌 뭐 여러 개 있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 그러한 임계치에 관련된 부분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이제 엣지 검출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저번에 배웠던 필터링에서 고집합 필터링과 유사한 개념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계치 첫 번째는 단일 임계치 처리입니다. 단일 임계치라는 거는 임계치가 한 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임계치, 스레스홀드를 기준으로 어떤 화소값이 이 t라는 임계치보다 크면은 하얀색, 작으면은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줘라. 그때 기준이 되는 이 t가 임계치, 영어로는 스레스홀드가 됩니다. 그래서 원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원영상이 흑백 영상이고 뭐 펭귄인지 곰돌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림인데 요걸 이제 A라는 변수 저장을 한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 중에 이렇게 uint H형인데 200보다 큰 화소 이렇게 A가 200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이미지 쇼로 하면은 이 A라는 영상 전체 중에 200보다 큰 애들은 true는 1이죠. 그리고 200보다 작은 애들은 0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보면은 요 배경이라든지 베개 이런 화소값들은 200보다는 밝기값이 큰가 보네요. 이 정체불명의 동물도 200보다 화소값이 커서 이러한 애들은 다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200보다 작은 애들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 경계 부분, 그림의 경계 부분, 요 눈 부분, 그런 부분들은 200보다 작기 때문에 0, 검은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이 A라는 영상을 가지고 200보다 작은 것을 이제 1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200보다 작은 애들, 아까라는 반대로 전체의 어떤 배경색이라든지 베개의 색깔, 이 동물의 색깔이 검정색, 그리고 이 경계가 흰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200이라는 임계값을 기준으로 얘보다 컸을 때와 작았을 때 서로 다른 색깔로 표현해 주는 것을 그림으로 임시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 아까처럼 그 이미지 쇼 안에서 바로 A가 어떤 임계치보다 크다, 혹은 작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image to bw 함수를 사용을 해도 돼요. image to bw 함수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to bw로 만들어준다. bw는 뭐의 약자일까요? 블랙 앤 화이트.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을 블랙 앤 화이트 영상, 흑백 영상, 즉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표현된 영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두 개의 인자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인자는 영상,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영상이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임계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임계치를 기준으로 얘보다 큰 애는 흰색, 얘보다 작은 애는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영상에 0.10을 넣어주면 이게 8비트 영상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8비트 영상은 255까지 표현이 되죠. 맞나요? 255, 일단 두 번째 임계치가 0.1이니까 약 25.5. 즉 25.5가 임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5보다 큰 애들은 하얀색, 작은 애들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에 0.5로 표현이 됐다 하면은 얘가 8비트 영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5 곱하기 0.5는 127.5. 127.5보다 큰 애들은 흰색, 작은 애들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고 마찬가지로 0.90이라는 임계치를 줬다고 했을 때 이거보다 큰 애는 흰색, 작은 거는 검정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image to bw 함수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이 레벨이라는 게 더블형 인자인 거죠. 0에서 1 사이의 값을 할당을 해야 되고 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할당이 되면은 이 이미지라는 애가 무슨 형인지 일단 파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한 uint 8형이면 0부터 255까지 중에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0.1이면은 이제 0.1 곱한 값이 임계치가 되고요. 만약에 더블형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더블형은 영상 전체가 0부터 1 사이라고 가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0.1 그대로 요 값들이 그대로 사용이 되겠죠. 이 값보다 큰 게 1, 작은 게 0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image to bw라는 함수를 썼는데 사실 아까 이미지 쇼 여기 바로 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 이미지 쇼 안에 이렇게 바로 조건을 넣어서 한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간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내가 8비트 영상인데 임의로 이제 임계치를 8비트 영상 내에서 직접적으로 막 50, 1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걔를 8비트 영상을 0에서 1 범위로 바꾼 다음에 임계치를 적용해야 해서 약간 두 번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미지 to BW 영상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는 또 써볼게요. 이미지 show 해서 A가 어떤 T라는 인계치보다 큰 부분만 1로 표현을 해서 바로 출력을 했지만 이런 조건을 바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가진 또 다른 변수를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B라는 변수를 정의를 해봅시다. B도 이제 똑같은 A라는 똑같은 크기로 A라는 애를 정의를 할 건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 다 0으로 꽉 채워진 B. 그러면은 여기 제로스가 붙고요. 다시 쓸게요. 제로스 사이즈 A 하고 세미콜론을 하면 B가 어떻게 돼요? 사이즈 A라는 영상이 예를 들어 100 by 100이다 하면은 B라는 애도 똑같이 100 by 100이 생성이 되고 다 0으로 가득 찬 애들이 생성이 되겠죠? 다 0인 제로스 함수 썼기 때문에. 그래서 B, A랑 똑같은 크기의 0으로 가득 찬 껍데기 B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B에서 예를 들어서 B에서 이제 A라는 애가 임계치라는 T보다 큰 애를 찾아라. 그러면은 이 A라는 영상, 요 영상에서 T라는 임계치보다 큰 애들을 다 찾아서 큰 애들은 다 0, 1이라는 값을 어, 할당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A가 T보다 큰 애들의 위치, 이 위치들을 다 이렇게 찾아주는데,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값을 일괄적으로 1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B라는 영상에서 A가 T보다 큰 것들의 위치, 요 위치들에 1을 넣어줘라. 즉, 요 A가 T보다 큰 화소들에는 1이 들어가고 B의 나머지는 다 0이었죠. 나머지가 0인. 즉, 요 이미지 to BW와 동일한 함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그런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 image to BW라는 함수에 접근 없이 직접적으로 B라는 껍데기, 0으로 가득 찬 껍데기를 만들고 그 중에 A라는 애가 T보다 큰 하소의 위치만 찾아서 그 하소의 위치에 대한 B의 값을 1을 할당해 줌으로써 이런 영상들, 이진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즉 image to bw라는 함수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손쉽게 이진 처리, 임계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단일 진중 임계치 처리가 아니라 이중 임계치 처리입니다. 이중 임계치 처리는 말 그대로 임계치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임계치 두 개가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만 뭐 1, 또 1로 여기는 화이트 1로 표시되고 나머지는 0으로 표시되는 그런 임계치 처리예요. 이게 0이고 1로 표시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지정을 한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르게 설정을 하려면 얼마든지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애는 뭐 100이라는 화소를 넣고 그렇지 않은 화소는 뭐 0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제일 8비트에서 제일 큰 값인 255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0이랑 1 값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계치라는 것, 어떤 기준이 되는 그 임계치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영상이 왼쪽과 같은 어떤 멋있는 남자의 영상인데, 이번에는 이제 x라는 값이 115보다 크고, 그리고 125보다 작은 화소만 찾아서 1로 표현을 해준 거죠. 요 사이에 115와 125 사이에 이제 어중뛴 회색 부분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영상이고요. 다음은 15와 25 사이니까 좀 더 어두운 애들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네, 우리가 생각한 그런 그림이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15, 25, 100 이러한 임계치를 임의로 사용자가 보고 직접 설정을 해준 거죠. 이 임계치 t라는 거를. 근데 이 임계치 t를 자동으로 선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수. 오수라는 함수, 아마 사람 이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수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 임계치, 영상에 따른 임계치를 자동으로 구분을 해줘요. 오수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영상이 있을 때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를 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히스토그램이 뭐,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뭐 하나로 이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 이 오스라는 거는 이 히스토그램이 바이모달 즉 그 채빈 값이 두 개가 있다고 극점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히스토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히스토그램이 교차하는 이 지점을 임계치로 잡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히스토그램이 실제로 두 개로 잘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아주 잘 맞겠지만 이런 그림처럼 히스토그램이 뭐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임계치를 어, 선정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어떻게든 이런 얘를 뭐 일종의 두 개의 히스토그램으로 가정을 해서 임계치를 찾는 그런 방법이 오수입니다. 그래서 이 오수에 대한 자세한 어떤 그 수학적인 수식을 알 필요는 없고 히스토그램을 봤을 때 히스토그램이 두 개, 이 영상에는 두 개의 큰 바퀴값을 갖는 두 개의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두 개의 히스토그램을 가장 잘 구분하는 위치, 그때의 그 임계치를 t로 설정을 하는 게 오수의 어떤 이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에 대한 이 수학적인 식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수학적 식보다는 오수라는 애가 그레이 슬래시라는 내장 함수로 구현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계치를 설정하는 방법에서 그레이 슬래시를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영상들의 세 가지 영상들의 히스토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스토그램 봤을 때 A라는 영상은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돼 있고 H는 이렇게 돼 있고 G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얼핏 봤을 때 이 셋들은 다 히스토그램 두 개, 전기분포가 뜨는 게 두 개로 보이진 않죠. 이렇게 복잡한 히스토그램을 띄고 있지만 어쨌든 오츠 알고리즘은 얘네들을 두 개의 전기분포로 가정을 해서 그 둘을 구분하는 최적의 임계치를 추출하는 함수다 하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t라는 값에는 그레이스레시 홀드에서 a라는 영상을 넣어주면 이 영상에 맞는 어떤 임계치, 마찬가지로 그레이스레시라고 h를 그레이스레시 함수로 넣으면 아웃풋으로는 이 영상에 맞는 임계치, 또 이 영상에 맞는 임계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임계치 값이 다 0에서부터 1까지
사이로 표현이 돼요. 0에서부터 1 사이로 이제 정규화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규화됐다고 표현이 되는데, 이 정규화된 값들을 임계치로 적용을 하면, 원형상에 적용을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영상이 8비트 영상이면 0부터 255 값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TA라는 임계치, 즉 0.5255보다 큰 애들은 1, 나머지는 0으로 표현을 해라 라고 한다면 0.5이면은 1보다 작은 그냥 0 값만 빼고는 다 1로 표현하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맞지 않아서 요 그레이 슬래시로 나온 이 임계값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배웠던 이미지 to BW, 아마 여러분들이 최신 매트랩을 깔고 있으면은 이미지 to BW라는 함수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얘를 찾아보면은 이미지 바이너라이즈드 라는 함수를 쓰라고 아마 추천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 바이너라이즈 혹은 이미지 to BW를 써서 첫 번째 인자에는 영상 이름, 두 번째는 여기서 도출한 임계가 TA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TA라는 임계치를 기준으로 얘를 흑색 아니면 백색으로 임계치 처리된 영상으로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예시의 코드 중에 일부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지 BW라는 거는 제로스, 0으로 꽉 찬 함수인데, 사이즈는 원형상, 이미지라는 원형상이라고 할게요. 이 원형상과 똑같은 사이즈로 이미지 BW를 생성을 해라. 그 다음에 아까 설정한 TA라는 임계치, TA라는 임계치보다 큰 애만 1을 할당을 해라. 그러면은 이 임계치보다 큰 애는 하얀색, 나머지는 검정색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 TA라는 함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이미지가 0부터 1 사이로 값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죠. 요렇게 하기가 좀 번거로우면은 반대로 이 TA라는 임계치, 아까 0.5 몇이었는데 이 이미지는 그냥 8비트 형상으로 두고 TA라는 거를 원래 TA 값에다가 곱하기 255, 8비트 형상에서 가장 그 큰 값인 255를 곱한 값이 이 영상의 임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임계치보다 큰 애들만 1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은 흑백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기말 프로젝트 2번 문제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건물 지역을 추출을 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질문 중에 이 건물 지역을 추출하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을 때, 건물에 해당되는 지역, 이런 건물들만 뭐 흰색, 나머지는 뭐 전부 검은색 아니면은 뭐 파란색이든 뭐 다른 색으로 해서 이 건물만 다른 색깔, 건물만 흰색 아니면은 건물만 검정색 이렇게 해서 건물이 어느 지역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건물 지역이 최종적으로 추출이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반대로 해볼게요. 제 색깔 칠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전체가 하얀색이고 건물 지역만 이렇게 파란색, 지금 파란색을 쓰고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칠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예를 들면 색깔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얀색 부분은 건물이 아니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건물이다. 뭐 이런 추가적인 레이블, 이 뭐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도를 표현해주는 어떤 레이블을 같이 만들어주면은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건물이고 하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건물이 아닌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뭐 적응 임계치 처리라고 하는 내용이고,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임계치가 있을 때 이게 하나의 값으로는
정확하게 배경과 내 관심 있는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의미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영상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영상에서 요 가운데 이제 동글동글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추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영상의 배경이죠. 이 영상의 배경을 보면은 요 왼쪽 부분은 검었고 오른쪽 부분은 회색이에요. 즉 배경의 색깔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 이 동그란 부분 중에 일부, 이 부분은 심지어 이 부분보다 밝기값이 더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임계치 값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게 8비트 영상이라고 했을 때 100이라는 임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큰 애들은 흰색, 검은 작은 거는 검은색으로 표현했다 했을 때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즉 이쪽은 전부 다 이제 100보다 큰 밝기값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없는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추출이 된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거를 좀 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게 이제 밝기값을 3차원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 밝기값에 대해서 일정 똑같은 높이값 밝기값을 갖는 요런 임계치 요 하나의 값을 갖는 임계치만으로는 요 동글동글한 가운데 부분을 빼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 요런, 예를 들어 사선의 임계치, 즉,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다른 임계치가 할당되는 요런 형태의 임계치를 적용해주면 결과적으로 요 동글동글한 부분들을 다 추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 문제에 따른 임계치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 설명을 하기 전에 요 왼쪽과 같은 영상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왼쪽과 같은 영상에서 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따로 추출을 하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부분만 따로 추출을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밝은 거 부분의 밝기값이 100이고, 여기는 뭐 80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80이라는 임계치를 처리하면은 요 가운데 거는 다 추출이 되지만, 문제는 요 배경도 추출이 되고, 그럼 100이라는 임계치를 가지고 추출하면 요 검은 동그라미 일부가 추출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임계치만으로는 구분하기 힘든 배경과 내 관심 있는 관심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은 내가 이제 배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요. 배경을 봤더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기값이 점점 배경의 밝기값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가로 방향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번 각 구역별로 영상을 쉽게 생각하면 영상을 나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눈 영상에 대해서 각각 1번 영상에 맞는 어떤 임계치, 2번 영상에 맞는 임계값, 3번, 4번에 맞는 영상의 임계값을 각각 도출해서 그것보다 밝은 지역만 1로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각각 다른 구역에서 이 동글뱅이 가운데 부분만 남게 되고 이 동그란 부분만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엣지 검출인데 아마 그 눈치챈 학생들은 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요새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대로 이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 1학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했는데 우리 매트릭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고 또 빨리 마지막 동영상을 올려야 여러분들이 기말 프로젝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기말 보고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무리하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배운 그 임계치 부분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기말 프로젝트와 큰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요 앱지 검출부터는 뭐 기말 프로젝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전에 필터링 부분에서 설명한 것과 겹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퀴즈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질문을 해도 됩니다. 네, 예, 그러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엣지 검출이라는 거는, 그리고 조금 작게 목소리를 할게요. 그 볼륨을 좀 더 키워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엣지 검출이라는 거는, 어, 엣지라는 게 뭐죠? 경계죠. 영상에서 어떤 경계를 추출하는 어떤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 이름도 엣지고요. 변수, 인자가 뭐 여러 개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영상, 그리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엣지를 추출할 것인가. 왜냐면 엣지 추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세부 파라미터들은 어떻게 되느냐 등등이 그 엣지라는 함수의 인풋, 아규먼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라는 거는 일종의 미분을 통해서도 엣지라는 거를 추출하기가 쉬운데요. 미분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급격히 변하는 지역, 순간적인 밝기값 변화 같은 거 이제 미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엣지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밝기값이 크게 변하는 지역이 엣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 요 영상들의 그림이 이 페이지는 없어서 확인은 어렵지만 내가 봤을 때는 요, 이게 자켓 같아요. 자켓과 배경의 밝기값, 요 사이의 밝기값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켓은 검은색이고 배경은 흰색이어서 요 사이 계속 검은색인 데는 이제 다 검은색이기 때문에 엣지로 표현이 안 되고 이 검은색과 흰색의 맞닿는 지점 이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밝기값이 변하기 때문에 엣지로 추출이 되는 거죠. 엣지 추출 방법은 프리윗, 로버츠, 소벨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어, 이 프리윗이나 로버츠와 소벨은 이렇게 필터로도 정의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 대부분 함수들은 가로 방향 엣지와 세로 방향 엣지 강도 영상이 각각 있어서 각각을 세로 방향, 가로 방향에 대해서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뭐 제곱합을 하든 뭐 그냥 더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의 어떤 엣지를 표현해주는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프리밋을 예로 들어보면은 요 마이너스 1, 0, 1 요거는 이게 이제 가로 방향으로 바퀴값 변화가 있으니까 요 가로 방향 수평 방향에 대한 필터가 되겠고 아니죠. 위 아래로 이렇게 요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이거는 수직 방향의 필터가 되겠고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가로 방향에 대해서 바퀴값 변화가 있는 함수기 때문에 얘는 수평 방향 필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 수직 방향 필터를 돌리고 수평 방향 필터를 돌려서 나온 값들, 그 값들을 뭐 제곱으로 합을 해주든지 아니면 단순히 더해주든지 아니면 특정한 형태로 이 둘을 합쳐줘서 최종적으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 대한 엣지 성분을 결합을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버트나 소벨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함수들이. 수직 엣지와 수평 엣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코드를 통해서 봐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그림에서는 여기 부분이 굉장히 강한 엣지로 나오죠. 강한 엣지로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옷이랑 배경의 바퀴값 차이가 크기 때문인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잘라 볼게요. 이 부분만 3x3 크기로 잘라 본다고 가정했을 때 요 기준으로 왼쪽은 바퀴값 작으니까 0, 극단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해서 뭐 255.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는 발값이 크게 변화가 돼서 요 사이에서 굉장히 강한 엣지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평방향 엣지를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Y라는 영상이라고 하네요. Y라는 영상을 읽어서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A라는 애를 RGB2 그레이로 해서 IC라는 그림으로 흑백 영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평방향 엣지로는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요걸 그려보자면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걸 이제 px를 필터로 써서 필터트 함수 기억나죠? 필터트 함수에 대해서 요 px라는 함수를 ic라는 영상에 적용한 결과를 icx에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그냥 엣지니까 엣지 값이 작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55라는 값으로 큰 값으로 나눠줘서 이미지 쇼를 했더니 수직 방향 엣지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직 방향 엣지에 대한 정의예요. 다음에 수평 방향 엣지는 제 생각에 이게 수평 방향 엣지인 것 같은데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실제 영상에 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요 부분 이제 수직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강도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수직 같아요, 수직. 제 정신이 없네요.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요 화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 화수 지금 0, 요 화수에 겹쳐서 계산을 해보면 같은 위치끼리 곱하고 더하는 거죠. 0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255 곱하기 1. 첫 번째 줄에서는 255가 남겠고 더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1, 0 곱하기 0, 255 곱하기 255. 두 번째 줄도 255 더하기 세 번째 줄도 255. 그래서 굉장히 큰 값이 요게 도출이 되겠죠. 255가 3개 있으면 얼마인가요? 600, 700, 65인가요? 네. 암산 잘 안 돼요. 765라는 값이 요게 나오고, 그 밑에, 여기 또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냥 필터가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765. 이런 식으로 큰 값이 나왔다. 큰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수직 방향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긴 게 수직 방향 필터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수평 엣지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X방향에 정의해 놓은 거에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전치죠. 가로, 세로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0, 1, 1, 1. 이렇게 생긴 필터를 정의해서 지금 여기 py에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py라는 필터를 ic라는 영상에 돌린 결과가 icy라고 했을 때의 결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요 00, 요 위치에다 돌려보면은 첫 번째 줄은 마이너스 255가 되고 더하기 두 번째 줄은 다 0에 곱해지니까 0이고 세 번째 줄은 255. 즉,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수평 방향 엣지에 대해서는 요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수평 방향 성분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는
요 네모 칸을 기준으로 보면은 요 방향은 수직 방향으로는 아주 강한 강도가 있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큰 강도가 없죠. 강도 변화가. 그래서 수직 방향 필터를 돌리면은 이 부분이 강한 박이값을 나타내는 반면에 수평 방향 필터에서는 이 부분 왜냐면은 요 가로 방향에 대해서는 큰 박이값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 방향 엣지 결과와 수평 방향 엣지 결과를 결합을 해줘요. 어떻게 결합을 해주냐? 여기서는 SQRT가 뭐죠? 루트를 씌우고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에 대한 결과의 제곱, 즉 수평 방향이든 수직 방향이든 한쪽이라도 엣지 정보가 있으면 어떤 값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값이 있기 때문에 엣지 정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수직 방향이든 수평 방향이든 엣지 정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 결과적으로 최종 엣지, 이 제곱합에 남는다는 얘기죠. 그 결과, 다시 말하면은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에 대한 엣지를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엣지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 HP라는 거는 HP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영상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엣지에 가까울수록 더 밝은 값으로 표현되는 게 HP라는 영상이 되겠고요. HP라는 영상을 255로 나눈 거를 이미지 to BW 혹은 이미지 바이널라이즈를 써서 얘를 흑백 영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임계치를 기준으로 임계값보다 작으면은 0, 크면은 1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임계값이 0.3이었다. 즉, 요 왼쪽 영상에서 0.3보다 큰 애들은 흰색, 이거보다 작은 애들은 검정색으로 이진 영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즉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의 차이점은 왼쪽 영상은 흑백 영상은 아니에요. 즉 이렇게 엣지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연한 엣지들도 표현이 되는데 이 오른쪽 영상은 어떤 임계치를 기준으로 연한 엣지들은 다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0.3이라는 임계치보다 큰 애들만 최종적으로 하얗게 도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그 영상에서 엣지 영상이 어떻게 추출되는지, 즉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에 대한 엣지를 각각 추출해서 걔네들을 합한 걸 엣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 외에 여러 엣지를 표현할 수 있는 함수들을 가져와 봤어요. 이번엔 라플라시안이라는 애예요. 라플라시안도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나죠. 라플라시안이라는 어떤 2차 도함수의 합이라는 함수인데, 방법인데, 이 라플라시안을 이용해서도 엣지를 수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C라는 이미지의, 흑백 영상을 이제 C1으로 저장을 하고, F 스페셜 기억나죠? 그 함수, 라플라시안도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라플라시안이라는 함수를 정의한 거를 필터로 써서 이 필터를 C1 영상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런 엣지 추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도 기억이 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도 어, 엣지를 잘 추출하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로 크로스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죠.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엣지를 추출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캐니 엣지 오퍼레이터라는 거예요. 낮은 검출 오류율로 인해 많이 사용되는 엣지 추출 기법이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엣지라는 함수로 사용이 되고 그 중에 방법을 캐니로 써주면 캐니 엣지 오퍼레이터가 적용이 됩니다. 이 캐니 엣지 오퍼레이터에는 임계값이 두 개가 들어가요.
아래쪽에 대한 낮은 값에 대한 임계치, 높은 값에 대한 임계치가 들어가는데, 제일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앞 페이지처럼 그냥 방법만 쓰고 적용을 하면 일반적으로 잘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캐니 엣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 하면은 관련 매트랩 페이지, 헬프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임계치, 낮은 값에 대한 임계치, 높은 값에 대한 임계치 그 두 개의 인풋이 들어가고 요 두 개의 인풋을 어떻게 적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도출되는 엣지 결과 영상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캐니 엣지까지 엣지를 수출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제 영상 처리와 관련된 모든 이론이 다 끝이 났어요. 오늘 수업 중에 일부는 그 매트랩 저희 기말 최종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일부는 관련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학문적으로 함수를 이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함수, 배우지 않은 함수들도 내가 구글링이나 매트랩 헬프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함수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실제 코딩에 적용을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기말 프로젝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주 동안은 열심히 기말 프로젝트를 해보시고, 눈을 얘기하지만 질문을 많이 올려주세요. 이제 남은 시험 구성,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제가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올린 동영상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해준 질문을 바탕으로 과제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아마 녹급해서 올릴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이 구체적이고 해야 이제 여러분들 과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가 올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수업뿐만 아니라 이번 학기 비대면 때문에 다들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또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기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특히 매트랩 관련해서는 이 매트랩이라는 걸 좀 더 이제 이해를 잘 하고, 그리고 친숙해진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